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, 모든 건물과 도로, 다리 같은 것들, 대체 어떻게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걸까요?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측량입니다. 오늘은요, 이 땅을 재는 기술이 아주 오래된 삼각대에서부터 저 멀리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지도 있잖아요. 그 위에 그어진 수많은 선들, 그 모든 게 바로 이런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지도는 대체 누가,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측량?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지구 위에 점을 콕콕 찍고 그 점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이자 과학이에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우리가 사는 아파트, 다니는 도로, 심지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경계선까지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. 정확한 측량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도시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모든 걸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던 시절, 그러니까 전통적인 측량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전통 방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땠을까요? 한 블로거가 남긴 글을 보니까 정말 좋았다 라면서 엄청 감탄했더라고요.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도를 그려나가는 그 과정에 분명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거겠죠. 이 전통적인 평판 측량에는요,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정준, 구심, 표정인데요. 먼저 판을 완벽하게 수평으로 맞추고, 이게 정준. 지도 위의 점과 실제 땅 위의 점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, 이게 구심. 마지막으로 방향을 딱 고정하는 거죠. 이게 표정. 이 세 가지 과정은 정말 엄청난 정밀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뭐랄까 장인의 기술 같았어요.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일단 삼각대를 세우고 수평을 맞추고 추를 내려서 중심을 잡고 방향을 맞춥니다. 그 다음에 엘리데이드라고 하는 좀 특이하게 생긴 자를 이용해서 저 멀리 목표물을 조준하고 종이에 선을 긋는 거죠. 그리고 실제 거리를 직접 재서 지도에 축소해서 그리는 거예요. 모든 게 사람의 눈과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. 물론 이 방식의 장점도 분명했습니다.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. 특히 강이나 해안선처럼 꾸불꾸불하고 복잡한 지형을 그릴 때 유리했죠. 하지만 단점도 너무나 명확했어요.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냥 끝이었고 숲이 빽빽한 곳에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죠. 무엇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하늘로, 아니 저 멀리 우주로 시선을 돌린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. 지상 장비에서 위성 기술로의 엄청난 도약이 시작된 거죠. 와, 이 표를 좀 보세요.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이죠? 예전 방식이 1시간에 많아야 20개에서 40개 지점을 측정했다면 지금의 GNSS RTK 기술은 시간당 수백 개를 측정합니다. 작업 인원도 2~3명에서 혼자로 줄었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늘만 보이는 곳에 서면 끝이죠. 이건 효율성 면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그럼 이 GNSS RTK, 이게 대체 뭘까요? 막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. GNSS는 우리가 흔히 쓰는 GPS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위성 시스템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. 여기에 RTK라는 기술이 더해지는데 이게 핵심이에요. 고정된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지금 위성 신호에 이만큼 오차가 있어 하고 보정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. 덕분에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거죠. 한마디로 슈퍼파워 GPS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냐고요? 바로 1에서 2cm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여러분 엄지손가락 너비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지구상의 어떤 위치든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 이 정도 정확도를 구현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렇다고 해서 옛날 기술이 완전히 쓸모 없어졌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최신 기술이 만능은 아니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.
위성을 이용하는 GNSS RTK는 특히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. 거대한 부지를 측량하거나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구조물을 만들 때, 그리고 농업이나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기술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죠. 반대로 전통 방식은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꼭 필요합니다. 고층 빌딩이 숲처럼 빽빽한 도시 한복판이나 지하 터널, 광산, 심지어 실내 공사 현장에서는 위성이 무용지물이니까요. 또 아주 작은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초정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광학 장비가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. 결국 상황에 맞는 도구를 잘 고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. 자, 그럼 측량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 흐름이 딱 보입니다. 1800년대 평판에서 시작해서 1970년대에 전자식 측정기인 토탈 스테이션이 나오고 1990년대에 드디어 위성을 쓰는 GNSS RTK로 발전해 왔죠. 그리고 미래는 뭘까요? 바로 이 모든 기술을 합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. 위성 신호가 끊기면 다른 센서들이 바로 그 자리를 메꿔주는, 말 그대로 실내든 지하든 숲속이든 어디서든 완벽한 측정이 가능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. 결국 기술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해도 본질은 같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죠. 쓰는 도구는 삼각대에서 위성으로 바뀌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사명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. 세상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이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토록 정밀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우리 인류는 과연 이 기술로 무엇을,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?